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어제 저희 방송 끝나고 9시부터 했던 네. 언론 아싸 첫 라이브 방송. 아,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네네. 저 20년 동안 하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언론인분들 다 베테랑이시잖아요. 네네. 각각 공영 방송에. 네. 근데 너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은 서투니까. 아. 그래서 500분만 오셔도 너무 감사하다. 네네. 더더더 떨고 있었는데 이 뉴스 하이킥 보고 오셨다는 네네.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0분 정도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 아.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고 특히 네네. 뉴스 하이킥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많은 이 언론인 분들이 사실 한 집안의 가장이시고 맨 앞에 나와서 싸우시면서 진짜 고소 고발부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힘을 얻으셨습니다. 다음 네. 주 화요일 9시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매주 같아요. 화요일 9시 네. 일단 매주 화요일 9시 네. 언론 아싸, 아싸, 함께 해주시면. MBC, KBS, YTN 노조위원장님들이 네. 본의 아니게 제가 진행을 하고 제 너무 웃기죠. 정말 노조위원장 셋을 거느리고 방송을 하시는 정확하게 5분입니다. 5분이요? 민주언론노총 거기 또 대표님도 계세요. 언론노조. 네. 민원연? 네, 민원연까지 네. 포함을 해서 5분. M, K, Y 뭐 이렇게 티셔츠 입고 이렇게 네. 지난번에 나오셨더라고요. TBS까지.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도 네. 언론 아싸에서 한번 함께해 지금 주시고. 언론계 이야기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어제 또 방송을 또 하셨으니 네, 자연스럽게 또 언론 이야기 갖고 오셨네요. 네, 제가 오늘 본 기사는 2개였는데 오늘 결국 또 KBS 이사회가 KBS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네. 상정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해임 제청 이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과 아주 이유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상정된 해임 제청안이 향후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이 될 예정인데 네. 여기 보니까 이사 구성이 여권은 6명, 야권은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예측이 너무 뭐 계속 갈아치웠으니까요. 네, 예. 결과가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좀 재밌었던 거는 MBC 이야기입니다. 네. 그 MBC가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이후에 보궐 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 인프라 본부장을 임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이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이 권태선. 예. 권태선이네요. 권태선 이 이사장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아직 31일로 잡혀 있는데 아주 뭐가 급한가 봐요. 지금 바로 이제 MBC 전 김성근 전 이 본부장을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김성근이란 분이 또 재밌더라고요. 네. 이분이 2018년도에 MBC 내부감사 결과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압도적으로 이 법인카드를 아주 부정하게 쓴 것들이 밝혀졌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본인도 심지어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MBC 노조는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 그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다 내쫓는 게 방통이었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강행하면서 빠지지 않고 해임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의 전과가 드러난 인사를 이 MBC의 보궐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저는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다. 네, 선택적 공정, 선택적 상식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을 상황이에요. MBC 그 방문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방통위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금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해촉한 사유도 업추비 네.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법카 사용인데 네. 내부적으로 3만 원 규정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네. 수백 건을 했는데 그중에 4건이 3만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해임 사유예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을 지금 보니까 골프 모임, 상품권, 숙취 음료를 막 대량 이런 분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만 눈이 밝다. 한쪽은 아예 눈을 감고 계시고 네. 한쪽 눈만 너무 밝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는 이 국민들과 언론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공정과 상식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평양성과 가짜 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저는 이러고 싶으신 건가? 혹시 정치적 평양성과 가짜 뉴스 확산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싶으신 건가 혹시? 국론 분열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 싸우자를 외치고 계신 대통령이 1+1은 1 더하기 1은 100인 줄 안다. 아니 그런데다가 네. 뭐 심지어 장관들한테도 싸워서 욕 먹어야 결집돼. 네. 우리 편 결집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께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 싸우자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예, 네.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데다가 네. 지금 뭐 그냥 이제 저의 그게 봤을 때 감상평은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네. MB 때도 소위 이렇게 방송통신 관련해서 네. 장악, 네. 방송 언론 장악 의혹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때 방식과 지금의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뭐예요? 첫 번째는 동시다발로 진행을 합니다. 일사천리. 동시다발로 MBC, KBS, YTN, EBS,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동시다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도 전에 많은 분들이 해임되시더라고요. 이게 차근차근 그전에는 순서가 있었고 우리도 생각건데 YTN, KBS, MBC 이런 순서로 되지 순서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동시다발이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시다발. 속도전입니다. 속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임과 관련돼서 가처분 청구를 했고 그 네. 결정이 9월 초면 날 거예요. 근데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님에 대해서 근데도 이미 보궐이사를 임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전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그거 뭐예요? KBS 2 네. 수신료 분리징수 어느 누구도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네. 말을 하자면 KBS를 순치시키기 위한 본인들에게 순치시키기 위한 하나의 위협 수단이나 얼러매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분리징수를 해버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 KBS는 공영방송으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KBS2는 민영화하고 EBS는 KBS에 붙이고 뭐 등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영방송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민영방송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MB 때 거기에 보면 소위 방송 정상화 목표 중에 하나가 경영진 교체, 출연진 교체, 민영화. 노조를 무력화하고 무력. 민영화하는 것 이게 목표가 있었는데 네. 노조 무력화와 민영화는 다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즉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것이 또 공영방송을 전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셔버리겠어. 어쩐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식 때 대통령에게 90도 폴더 인사하는 걸 보고 저는 그 결기가 느껴졌거든요. 인사에서 결기를 느끼시는. 인사가 이 취임사에서 그랬잖아요. 그동안은 리모델링 수준이지만 이제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해버리겠다. 그 90도 폴더 인사와 함께 그 결기가 느껴져서 이동관 씨가 임명도 되기 전부터 많은 인사들이 오갔고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속도와 동시다발전. 그래서 이제 우리 신변님도 우리 MBC에 집중하시겠다 하셔가지고 다른 일도 다 맞습니다. 그만두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그널은 갑자기 막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뭐 MC가 바뀌고 패널이 교체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계속 힘을 모아 주신다면 이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속도만 늦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고 네.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싶은 방송을 만드는데 사실을 듣고 싶어요, 예. 진짜. 외풍이 네. 잘 차단이 됐으면 합니다. 바랍니다. 방송법이 지금 계속 계류 중이긴 하지만 네.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꼭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정권에 상관없이 이 공영방송이 흔들리지 않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짧게 1분이 남았는데
보니까 오늘 좀 와닿았던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 네. 이분께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영장 청구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이렇게 본인이 뭐 항명을 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항명죄 심지어는 집단항명 수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에요. 무조건 인정되면. 네. 항명죄도 굉장히 센데 말하자면 네. 전쟁 중에 항명하면 총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뭘 얻고자 하느냐. 그러니까요.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왜냐 이거는 법대로 나는 군사법원법대로 네. 이첩을 했는데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첩을 네. 보류해라 또는 뭘 빼라. 아니, 너 그럴 수 없다. 네. 심지어는 잘못하면 이게 과실치사 혐의를 빼면 직권남용으로 해병대 사령관님부터 시작해서 본인까지 전부 다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으로. 이런 법과 원칙에 본인이 판단하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었는데 네. 영장까지 청구가 됐고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분의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군사법원의 특징상. 네. 예. 하지만 끝까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저희는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나 변호인의 이야기 또 국방부의 이야기 양쪽 균형 잡혀서 네.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3부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내년 예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